자,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이 덮은 현대차의 MB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된 기사가 새로 나왔어요. 네, 이거는 원래는 어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나온 건데, 한동훈이 덮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MB 소송비 대납 사건을 덮었다는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열린공감TV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언론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만 나오고 덮였죠. 네. 이게 뇌물죄로 추가돼야 되는 건데 뇌물로 처리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삼성은 그 전에 이명박 그 재임 시절에 그 이명박이 BBK 투자해가지고 140억 원 회수하려고 김경준 BBK 대표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삼성이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500만 달러의 소송비를 대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뇌물이라고 걸렸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의식 불명 상태로 이제 아니 그때도 이상했어요. 병상에 있어가지고 그 병상에 있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건희 회장이 결제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양반이 이거 결제했나 보다 하는 거지 네. 본인 입으로 들은 것도 아니야.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병상에 있어가지고 기소가 중지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말 그대로 기소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지금 병상에 있는 상황이라 기소 중지 나설 때까지 나중에 보류한다라는 기소 중지가 된 이상 사망하면서 사건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삼성 대납금보다 훨씬 더 많은 760만 달러를 이제 MB 소송비로 대납을 했습니다. 아니 현대자동차가. 아니 근데 기소가 안 됐어. 근데 이 명박이는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BBK 지 거 아니라 그랬잖아. 지 거 아닌데 왜 미국까지 쫓아가서 소송을 하며 김경준을 말이야. 그 소송에 네. MB 것도 아니고 김경준이 누구한테 눈탱이를 쳤지만 누구 눈탱이를 쳤는지 모르는 돈인데 왜 그거를 삼성과 현대가 소송비로 몇백만 달러씩을 대납을 해주냐고. 그러게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대납을 통해 갖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700 두 개가 합치면 1000만 달러가 넘잖아. 1200만 달러요. 그럼 120억이 넘거든. 그 당시 환율을 싸게 잡아도 거의 한 뭐 관련 비용까지 한 150억 가까운 돈을 들인 거예요. 그게 찾아온 게 뭐야? 400억 찾아와 또 반땅했잖아. 결과적으로 찾은 것도 없어. 소송비 따지고 놓고 보면 소송비만 버린 거야.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건이 검찰에서는 아예 묻어버린 사건이 됐다는 거죠. 덮어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정몽구 회장이 이걸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3년에 5년. 근데 이 당시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글로비스 비자금 사건 담당해서 팀장이 박영수 그리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아니 그 당시 검찰에는 이 셋밖에 일을 안 했나 봐. 얘들이 다 묻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그 시기에 그런. 그게 얘네들 셋이 있으면 뭐라도 묻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만한 역량을 발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보면 삼성은 기소가 됐지만 현대차는 유주히 빠져나갔다. 그렇지. 그때부터 삼성이 윤석열을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좋게 봐야 되나요? 왜냐면 삼성은 기소가 됐는데 현대는 누워 있는 바람에 기소가 됐는데 몰아줬잖아. 그냥 믿고 추가 조사를 안 했잖아. 진짜 회장님이 했어? 그럼 그 얘기 누가 듣고 실행했어? 실무자 따져가지고 야, 너 회장님 비서가 아니라 너 저 재영이 비서잖아. 이렇게 이제 실제 명령 계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언 한마디 들은 아무도 실무자 조사 안 하고 저 아픈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럼 중지. 그럼 중지 해준 거야. 오히려 현대보다 더 화끈하게 봐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그럼 회장이 했으면 회장이 했다 그래서
직접 돈을 전달을 했겠어. 관련된 서류 작업을 했겠어. 누군가 밑에서 실무적으로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관계를 따져봐가지고 비서실에 누구 전무를 통해가지고 어떤 놈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그쪽에다 로펌에다 돈을 이런 방식으로 송금했더라. 그 과정 중에 외환 불법 송금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 내가 검사할 걸 그랬어. 씨. 근데 그런 거 없이 회장님이 그랬어? 그러면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해야지 뭐. 이걸 현대보다 더 봐준 거예요, 사실. 그러네. 어쨌든 현대는 덮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진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좀 구석구석 다 헤쳐먹었네. 그러니까 언론이 보기에는 삼성은 기소하고 현대는 빠져나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현대는 총수가 법으로 빨간 줄 한 번 갔지만 삼성은 회장님 뭐 어차피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죠. 살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회복 가능성 없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삼성은 진짜 밑에 있는 실무자 한 명을 안 건드리고 둘 다 봐줘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아무튼 이런 애들이 지금 보면 다 출세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 많을 거예요.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밑에 계열사 가치를 수백 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회사 자산을 3조 원짜리 회사로 만들어준 심지어 상장도 안 한 비상장 회사를 그런 식으로 뻥튀기 하는 거를 묵인해서 그거를 나중에 상장해서 엄청난 차익을 옮기게끔 만들어준 사건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언젠데 지금까지. 이게 6년, 7년 됐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검찰이 이걸 한 번도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건드리자고 여야당에 어떠한, 물론 이제 한두 명은 제 얘기를 했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거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과연 왜? 왜 안 건드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누가 막았을까? 지금 있는 검찰한테 계속해갖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맡긴다 그러면 또 다시 별다른 혐의 없이 또는 시효 종결 같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죄는 있으나 그 죄를 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라는 뭐 경제법상의 시효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또 면죄부를 주고 말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3조 원이 넘는다는 막대한 차익과 또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돈이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 묶여버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정말 그 초월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검찰 언론 개혁을 먼저 해놓고 제대로 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는 결코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장동 몇천억은 돈도 아니야 지금 이 건에 비하면. 이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아마 진짜. 자, 네. 뉴스버스 관련된 김웅 녹취 속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인이 고발 사주 의혹을 터트리기 전에 인터뷰를 했더구만요. 그 이진동 기자가 아니고 그 누구죠? 전혁수 기자가 네. 통화를 뉴스버스에서 해가지고, 네. 이미 통화를 미리 한 거야. 네. 사건 터트리기 전에. 하기 전에. 그래서 대충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내가 최강욱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찰 쪽이 나한테 이거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검찰한테 문건을 받았음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네. 왜냐면 나는 직접 할 마음이 없었는데 검찰이 나한테 이거 시켰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건에 대한 게 어떤 방향으로 보도가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팩트 확인을 위해서 김웅이랑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이 얘기를 미리 맞춘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김웅이 공익제보 받았다고 했거든요. 말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제 정혁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데
공익신고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구라를 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 파일을 받았을 때가 후보 시절이에요. 미래통합당 후보 시절에 고발 사주를 했던 거지. 새누리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후보를 올릴 때니까. 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중간에 그거 고발장 같은 경우 제가 그쪽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쪽은 검찰이죠. 검찰이죠. 근데 계속 그쪽이라고 합니다. 얘는 단어를 그쪽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 우리 당에다가도 이걸 문제 삼아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이 당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검찰밖에 될 수가 없어 그쪽이. 예.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 당에다가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냐? 조성은 씨를 거친 거는 일종의 그 왜 거쳤는지 모르는 그 페이크인 거고. 조성은을 주기 이전에 자기는 당하고도 이미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성은도 김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입을 맞춘 거야. 당이랑 연결이 없었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발 사주에 관련된 주요 공익 제보자들의 증언이 50%만 맞고 50%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사실상 가장 처음으로 한 녹취인데 이제 와가지고 공개를 하냐고 이걸 왜. 이제 공개를 하냐고. 뭐지? 뭘까? 자, 그리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이거는 김건희 관련입니다. 저는 사실 그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 김건희 관련 피해자가 김건희고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그 고발장을 자기가 봤을 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대. 근데 기억이 안 난대. 뭔 소리야?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내가 메인은 아닙니다라는 거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 이 정수 기자가 약간 자꾸 이 한숨을 쉬는 느낌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돌리지라는 네. 느낌에 하면서 질문을 아예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뭐 손 검사님이 손중성 검사입니다. 공익제보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했던 일인 것 같네요. 그럼? 아니 검사가 공익 제보를 하는 게 어딨어? 이건 내부 고발이지. 그러니까 이게 엮은 고발 사주 건가? 엮어 보려고 유도 신문을 한 것 신문이구나.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송 검사가 아니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 이 정도면 인정을 한 거야. 둘이 동기고 친구인데 전혀 모르는 사이야 그런 게 더 웃기지 않아? 예. 결과적으로 하수인인 얘 입장에서 지금 있는 거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거고 말도 안 되고 자기가 한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검찰은 검찰이 아닌 것 아니다. 같다는 거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검사들하고 제가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니 이건 최광욱 의원 관련인데 다 했네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갔을 때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던 거야. 당연하죠. 나는 그래서 이걸 조성은이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실제는 당한테 다이렉트를 한 부 찔러주고 조성은한테는 네가 전달 받아갖고 네가 찔른 걸로 해라고 만들기 위해서 투 트랙을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온 거는 삼성은 현재까지는 윤석열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하고 손을 안 잡고 윤석열을 기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 국진당 이걸 뽑아놨는데 도저히 기소 내용을 봤을 때 구속이 불가피해서 후보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의 가정하에서. 송작가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이번에 순탄하게 오늘 오후에 후보로 발표가 되고 국진당이 똘똘 묻혀서 우리 윤 후보 밑에 모여가지고 정권 재창출하고 갑시다.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이건 안 된다고 봐. 왜? 왜요? 아니 당권과 이거를 모두 장악할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하는 얘기도 그거잖아. 자기가 당권에서 유리해야 되고 민심이 윤석열을 따라간다면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지난번 대선 후보까지 했고 이 당을 위해서 20년 이혼을 일한 사람인데 당권에서 자기가 먼저 밀리고 그래, 여론이 그건 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건 뒤집힌 거 아니냐는 의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의원들에는 기존에 있는 국진당의 이른바 유승민계 기득권, 친박계 기득권 애들을 몰아내고 국진당을 먹어버리고 싶어 하겠지만 거기에 순순히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윤석열 당으로서 변모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애들이 빡이 많이 돌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딜을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측에서 파일 쫙쫙쫙쫙 꺼내놓고 홍준표는 이미 딜을 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고. 홍준표는 딜을 했고 그 쫙 꺼내놓고 자, 내가 이거 가지고 당신들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받고 할래요? 라는 식으로. 근데 홍준표한테는 그 딜을 했겠지. 좋다. 당신한테 당권 주겠다. 뭐 당권을 홍준표가 노리는 것 같진 않고 내가 봐서는 후보를 못 한다고 하면 당분간 또 잠수를 탈 계획으로 윤석열 밑에 갈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자 윤석열을 낙마시켜 갖고 국진당을 쪼갰을 때 그 지지세를 받아 먹을 만한 후계자가 현재 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결국 지금 있는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검찰이 쥐고 있어.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쥐고 있어. 공수처랑 공수처, 검찰. 검사. 다만 공수처는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민변이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김앤장이나 삼성이 오히려 더 공수처에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그럼 이 공수처가 지금 있는 윤석열에 관련된 지금 이제 김웅 얘기가 또 나오면서 조만간 이제 김웅이 됐든 손준성이 됐든 여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또다시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거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적으로 윤석열을 압박하면 윤석열 후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안을 SS는 생각하고 있냐 아니면 윤석열을 계속 밀어갖고 윤석열을 이기게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쪽으로 손을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SS는 윤석열이 통제 불가능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네, 통제 불가능인가? 줄리 빼고는. 그렇지. 어. 예, 줄리도 금방 배신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줄리는 개사과를 올려도 윤석열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말을 보면 그렇게 해.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SS가 윤석열과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고발사주 사건이 적극적인 수사로 들어가느냐 갑자기 정체 상태로 떨어지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미 삼성이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까지 추가 인터뷰를 꺼내놨다는 거는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된다는 지금까지는. 거죠. 네. 극적으로 후보가 되고 나서 구속되면 그게 더 극적인 거지. 그러면 완전 진짜 근데 그런 모양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공수처가? 아니 공수처도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지. 지금 생각이 있었으면 첫 번째
첫 번째 출범을 해서 교육감 잡기를 했겠냐고. 걔들도 그것도 우리 그렇습니다. 기대치하고는 지금 상당히 벗어나 있어. 네. 그리고 아직 시동을 안 걸었다고 지들은 말을 하지만 시동 거는데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이랑 얘기하면서 가장 열받았던 게 그거잖아. 검찰은 조국 장관 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대장동이나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 거지. 이래서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검찰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